안녕하세요. 시네TV의 행복한 책 읽기입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 해의 마무리 달인 12월이네요. 소중한 당신의 12월이 행복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날은 춥지만 언제나 마음만은 난로불처럼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란 게 어렵고 멀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이면 가을 좀 타주고, 겨울이면 추위 좀 타주고,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만의 즐거움을 오감으로 느껴보는 게 행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책 읽기에서 부르의 명작 17권을 남긴 위대한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2월인 만큼 세계가 알아주는 크리스마스 캐럴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843년에)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런던에서 불후의 명작이 될 운명이었던 한 얇은 책이 출판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은 책이라 불렀다. 그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펠멜거리에서 만난 친구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 책 읽었어?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야 물론이지. 그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 책이 출판된 당일에는 천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나지 않아 인쇄가들은 15,000부를 토해냈다. 그 이후 책은 수없이 판을 거듭하며 퍼져나갔고 하늘 아래 존재하는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럼 세계가 알아주는 이 책은 무엇일까? 바로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다. 찰스 디킨슨은 영문학사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쓰고 가장 사랑받는 작가가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남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 아무도 자신의 무모함과 뻔뻔함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한밤중에 몰래 나가 우편으로 첫 원고를 보냈다. 당시 그는 22살이었는데 자신의 소설이 실제로 출판되었을 때는 너무 기뻐서 얼굴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하지만 그는 이 소설로 한 푼도 벌지 못했다. 그가 다음에 쓴 8권의 소설은 어땠을까?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 그대로 한 푼의 수입도 없었다. 마침내 그가 소설을 쓴 대가로 처음으로 손에 쥔 현금은 딱 $5짜리 수표 한 장이었다. 그렇다. 그의 첫 소설은 그에게 겨우 $5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원고는 그의 유산 수혜자에게 한 단어에 $15라는 엄청난 돈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유사 이래 작가에게 지급된 최고의 액수였다. 한 단어에 $15다. 그것은 정확하게 켈빈 쿨리지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받은 금액의 15배에 달하는 큰 액수였다. 대부분의 작가는 사망 후 5년 이내에 무시되고 잊힌다. 그러나 디킨스 사후 60년이 지난 이후에도 출판업자들은 우리 주님의 삶이라는 작품에 대해 그의 유산 수혜자에게 $200,000가 넘는 인세를 지급했다. 이 소설은 디킨스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쓴 작은 책이었다. 찰스 디킨스는 평생 4년 이상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음에도 최고 수준의 영어 소설을 17권이나 써냈다. 그의 부모들은 학교를 운영했지만 디킨스는 결코 그곳에 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여학교였기 때문이다. 또는 적어도 그런 학교로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정문 밖에는
디켄스 여사의 학교라는 노쇠 간판이 1년 내내 걸려 있었지만 런던 전 지역에서 그곳에 교육받으러 오는 여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가계 빚은 계속 늘어갔고 빚쟁이들은 간청하거나 욕을 하거나 책상을 쾅쾅 두드려댔다. 그들은 결국 디킨슨의 아버지를 고소해 감옥으로 보내버렸다. 찰스 디킨슨의 어린 시절은 궁색했고 애초로웠다. 실은 그 이상이었다. 사실 비극적이라고도 해야 맞을 것이다.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겨우 10살이었고 가족은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찰스는 매일 아침 전담포에 가서 남아있는 가구의 일부를 팔았다. 심지어는 무척 아끼는 책을 10권이나 팔아야 했다. 그 책들은 그때까지 그가 알고 있던 유일한 친구들이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들을 팔았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디킨슨의 어머니는 4자녀를 데리고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 감옥으로 갔다. 동틀 무렵에 찰스는 감옥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그것에서 보내다가 밤이 되면 음침한 자기 다락방으로 돌아와 다른 2 소년들과 함께 잠을 잤다. 그들은 런던의 빈민가에서 굴러온 불황아들이었다. 그들은 찰스의 삶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었다. 마침내 그는 쥐들이 우글대는 창고에서 검정 구두약병에 상표 붙이는 일을 얻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받은 돈 몇 푼으로 다른 방을 빌렸다. 그것은 구석에 더러운 침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작고 어두운 구멍과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디킨스는 다락의 그 작은 구멍이 자신에게는 천국과 같았다고 말했다. 훗날 작가가 된 디킨스는 빈죽 그릇을 내밀며 더 달라고 간청하는 잊을 수 없는 올리버 트위스트의 초상을 창조함으로써 자신의 어린 시절에 복수했다. 디킨스는 소설 속에 완벽한 가정의 행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결혼은 실패했다. 그것도 비참하고 비극적인 실패였다. 그는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와 23년을 살았다. 아내와의 사이에 10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해가 갈수록 그의 불행은 깊어졌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우러러 보았지만 그 자신의 가정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상황은 더욱 비참해졌다. 그래서 디킨스는 전례가 없는 일을 했다. 자기 소유의 잡지사를 통해 그와 아내가 헤어졌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게재한 것이다. 그는 이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렸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는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덮어 씌우려 했다. 디킨스는 관대한 영혼을 지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처제에게 20만 달러를 남겼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의 어머니인 아내에게는 얼마나 남겼을까? 일주일에 고작 35달러였다. 그는 샴 공작처럼 허영심이 강했고 누가 조금만 비난해도 불같이 화를 냈다. 또 자신의 빼어난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1842년 그가 처음으로 미국을 찾았을 때 사람들은 진홍색 조끼와 청록색 외투를 입은 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미국인들은 그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를 빗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그는 미국인들이 뉴욕 시거리에 돼지들이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디킨스는 당대에 가장 사랑받고 가장 우상시된 인물이었다. 그가 2번째로 미국을 찾았을 때 사람들은 표를 사기 위해 찬바람에 몸을 떨며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렸다. 브루클린에서는 3달러를 내고 그의 강연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동상과 폐렴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닥불을 피운 채 길 위에서 깔아놓은 매트리스 위에서 밤새도록 누워 기다렸다. 그런데도 표가 매진되어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의 팬들은 한바탕 소동을 부리기도 했다. 문학의 역사는 모순적인 인물들로 가득하지만
그들을 통틀어 찰스 디킨스가 그중 가장 눈에 띈다. 오늘도 시내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